일단 오늘은 11월의 3주차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미국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등까지 좀 순위를 매겨봤고요. 이 기업들은 뭐 아시겠지만 다 수익이 ROE가 50% 이상씩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제 추세상의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들 기준으로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 50만 주 이상씩은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추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을 5개 정도 추려왔는데 일단 다비타라는 기업, 그리고 엔터 회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이라고 그 반려동물 회사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천연가스 그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도 워낙에 이 천연가스 관련한 그리고 미드스트림 관련한 기업들이 너무 잘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였죠?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지명을 한 인물 중에 하나가 석유 재벌이었다라는 내용들까지 좀 보도가 됐었고, 그러면서 뭐 석유라던가 천연가스, 기존의 전통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 그리고 생산량 자체도 좀 더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시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천연가스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에 좀 미드스트림 관련해서도 딥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는 고데디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다비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장 관련한 기업이고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신장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의료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게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뭐 신장 투석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외래 투석 센터 막 이런 데서 실험실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외래 환자나 병원 입원 환자 그리고 뭐 자택 환자들까지도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는 전방위적인 신장 환자들을 위한 좀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석 시장에서 한 37%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유율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좀 선두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미국 내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거기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신부전 시장 자체가 조금 규모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어떤 증가 속도도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어서 지금 최근에 다비타의 매출 성장 속도가 좀 상당히 두드러진다라는 것들이 주가를 좀 부양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신부전 시장이 이제 23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2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미국 내로만 한정을 시켜 놓으면은 약 5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 설명을 좀 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그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약의 그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 질병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좀 뭔가 신약에서 개발을 하고 좀 성과를 내게 되면은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뭐 10%만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100조 원에서 10%면 10조니까 당연히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시장 규모 자체가 뭐 5조 원이에요. 그럼 애초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죠. 매출 규모라던가 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일스톤이라던가 로열티 부분에서의 어떤 좀 이제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전체 시장 규모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규모를 찾는 게 어렵냐라고 한다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뭐 질병 예를 들면은 뭐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할게요. 그럼 비소세포 폐암 글로벌 시장 규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하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비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주가가 조금 잘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다비타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보노디스크랑 좀 관련이 있는데 요때입니다. 작년
작년 한 10월 정도? 네, 이때 주가가 한 20%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좀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거 다 메꾸고 최근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죠. 네, 오젬픽이 원래는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치료제의 원료인 그 세미글루타이드 요게 신부전 치료제로 평가하는 그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보였대요. 효능을 보인 그 중간 데이터, 우리가 막 비만 치료제 거의 뭐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적응증을 뭐 넓힐 수도 있고 뭐 이런 가능성들 뭐 어떤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를 보이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신부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오젬픽이 이제 그쪽에까지 효과를 보이게 되면은 그럼 신부전 환자들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시장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시장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 다비타가 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규모에 대한 매출 측면에서 성장세가 좀 제한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극복을 하고 지금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출이나 이런 규모 자체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3분기에도 한 270만 주 정도 보통주 매입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매출 규모 자체도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견고하게 재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OE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꾸준하게 성장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외형 확장도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신부전증 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 안에서의 점유율 자체도 이제 가장 선두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좀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네이션 엔터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라이브네이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라이브 엔터 기업이래요. 네, 그리고 뭐 담당하고 있는 영업 사업부는 좀 많습니다. 콘서트 기획도 하고요, 티켓 판매하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관리나 사업 이런 것들도 영위를 합니다. 그리고 뭐 광고라던가 뭐 스폰서 막 이런 그 사업부도 같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 라이브네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티켓마스터라고 해가지고 티켓 판매하는 대행사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티켓 판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티켓 판매 대행사 티켓마스터를 10년인가? 그 좀 옛날에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이게 2024년도 5월 달에 미국 법무부가 동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보도됐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그 티켓마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마 오아시스라는 그룹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오아시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오아시스 팬들이 공연이 있잖아요. 티켓을 팔았어요. 티켓마스터가 이제 티켓마스터를 통해서 티켓을 샀어요. 그 공연에 들어가는 팬들이. 근데 동적 가격 책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가격이 인상된 거예요. 원래는 고지를 받았던 가격보다 가서 이제 또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올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동적 가격 책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이렇게 변동이 된대요. 근데 이게 시장에 어떤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콘서트를 가려고 하는 그런 팬들이 많아지고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티켓 가격을.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티켓마스터가 지금 거의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팬들 쪽에서도 좀 많이 항의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독점 금지법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손해배상 뭐 3배씩 티켓 가격이 3배씩 보상을 해라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요거는 조금 더 결과론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을 좀 지불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재무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기업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뭐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게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만큼 시장 지배력이 높다라는 거는 어떤 주가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엔터 회사들이 지금 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콘서트 이런 것들을 많이 열고 있고, 그리고 연말이 또 성수기이기도 하잖아요. 워낙에도 연말에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뭐 콘서트 많이 열기도 하고 공연 많이 열고 그러는데 뭐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라이브 네이션도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 단에서 콘서트 사업부가 매출 비중의 82%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콘서트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사업이 잘 영위가 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뭐 티켓마스터 쪽 그리고 이제 광고랑 스폰서 쪽, 네, 그쪽에서 좀 조금씩 나눠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은 뭐 그 2022년도 그때 좀 매출액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었고 세 자릿수로 늘었었고, 그리고 뭐 올해 작년 그리고 올해는 조금 매출 성장세가 제한되고 있긴 합니다만 내년엔 다시 두 자릿수대로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이라는 기업인데 추이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한 기업이에요. 반려동물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뭐 반려동물 먹는 식품, 반려동물 식품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뭐죠? 반려동물 식사? 아무튼 그런 것들 판매하기도 하고 온갖 뭐 반려동물한테 필요한 모든 용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반려동물이 개, 강아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거북이 이런 모든 반려동물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전문 회사고요. 그리고 이 시티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추이가 반려동물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반려동물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사람들이 좀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반려동물을 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 가정들이. 그래서 그때 한창 추위도 그렇고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갑자기 확 컸다가 매출이 확 늘었다가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러니까 반려동물 어떤 사업의 성장세가 조금 정체가 됐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이런 활성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시티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감소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이제 다시 변곡점을 지나면서 증가세가 가속되는 단계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 로어링 키티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그 밈 주식을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밈 주식이라고 하면은 되게 변동성도 크고 약간 밈이라고 밈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업의 어떤 가치보다는 그냥 밈화가 돼가지고 주가가 그냥 막 요동치는 거예요. 뭐 게임스톱도 그렇고 막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막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변동성도 엄청 크고.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주도했던 인물이 로어링 키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추이를 900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게 올해 한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좀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때 추이 요날인가 봐요. 6월 말인가요? 네, 6월 말에 윗골이 엄청 길게 달았던 요날 있잖아요. 최고가까지 갔었던. 네, 요날 윗골이 달고 싹 빠졌죠. 네, 요날. 네, 요날 좀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거 추이도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의 변동성만 커지는 밈주식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배송 서비스 오토쉽이라고 해가지고 배달을 해준대요. 근데 이 배달이 내부 그 현지인들 사이에서 되게 좀 빠르고 배송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배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방문을 하는 그런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오토쉽 서비스가 지금 좀 매출의 규모를 확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EPS도 QOQ 대비해서 1,400%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올해 매출이나 뭐 BPS 이런 것들 많이 늘었는데 중요한 건 내년부터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순이익 증가율이 한 700% 정도 순이익이 좀 크게 급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한 700%대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년부터의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질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니어 에너지는 뭐 이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자면은요. 티커명이 LNG죠. 네, 그냥 LNG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NG 구매해서 액화하고 운송하고 판매하고 모든 거를 다 담당하는 미국의 최대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그런 관련한 기업이고 두 번째로 큰 업체가 L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터미널도 미국 안에서 규모가 제일 큰 1등, 2등 터미널을 쉐니어 에너지가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 2등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확장 공사를 좀 증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말에 이 첫 번째 트레인이 출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정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그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그 문구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도 지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천연가스를 그거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거를 또 방향성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과 상관없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미드스트림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요금, 그 단가 측정 하는 것 자체가 정해진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은 뭐 가격과는 상관없이 영향을 좀 덜 받고 매출단에서의 규모 측면에서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데디, 마지막에 고데디인데 이 고데디는 도메인 등록 그리고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뭐 온라인에서 이 웹사이트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뭐 등록하고 웹사이트 호스팅하고 뭐 주소 뭐 보안이나 막 이런 것들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도구 제공해주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실적을 좀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그래서 견고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S&P 500에 6월 달에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랑 같이 좀 편입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안 관련한 기업하고 S&P 500의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구조적인 어떤 좀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자체가 그 플랫폼 매출 쪽에서 이익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급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으면서 좋은 그런 모습 기대감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클레이즈에서 이 고데디 쪽으로 얘기를 한 거를 보니까 웹사이트 구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AI 기반 솔루션인 에어로라고 해야 되나요? 에어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데디가 올해 그 AI 기반 솔루션인 이 고데디 에어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AI를 접목시킨 어떤 플랫폼을 다 좀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익화 시킬 수 있고 수익화 연결이 좀 잘 진행이 되느냐가 지금은 주가의 차별화를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은데 고데디는 그런 측면에서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배력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배력 자체도 굉장히 큰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클레이즈가 웹사이트 구독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웹사이트 구독이 수익률이 되게 좋대요. 그 수익 규모 단에서. 그래서 구독 경제 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게 되면은 그게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좀 잘 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웹사이트 구독이라던가 앱, 어플리케이션, 이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마진율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 규모에서 좀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마진율이 반대로 안 남는 그 사업부가 그겁니다. 그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비즈니스가 마진율이 별로 안 남아서 이거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좀 그 커지면은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이거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영웅문 쓰시는 분들한테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좀 정보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데디도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은 다 이제 보여줍니다. 네, 여기 내려가서 쭉 보면은 네, 매출 구성이 쫙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뭐 코어나 도메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커머스 이런 것들 구분이 쫙 돼 있는데 최근으로 갈수록 도메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2021년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거의 뭐 코어나 어플리케이션이랑 커머스,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많이 남는 쪽으로 사업부를 좀 전환을 하면서 그 측면에서의 사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출액이나 이런 규모 단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매출액 그리고 뭐 순이익 증가율이나 EPS 증가율 뭐 이런 것들도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걸로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주가상으로 좀 너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를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정 시에 항상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21선이나 61선 닿으면 반등한다 정도로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미국 증시 안에서 좀 수익률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추려봤고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산업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기대받고 있는 네, 그런 업종들이 뭐였을까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터나 그리고 애완동물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힌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